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서섬의 지배자 고구려라는 책을 쓴 성헌식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요, 선비 거란의 고향 요택은 어디인가? 느닷없이 왜 선비하고 거란을 끄집어내느냐, 우리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동북공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거란 선비의 고향 요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택은 우리 역사에서 잘 안 나타나요.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에. 당태종이 철수하면서 한번 나타나죠. 고구려도 요택을 건너서 들어간 다음에 철수하면서 요택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택을 건널 때, 고구려로 들어갈 때 당태종이가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인가 한번 보세요. 이 요택길을 건너면서 만든 모든 도화 장비들을 태워버리게. 아니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니? 그럼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강단사학의 요택은 연용성 요하하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야사학은 난하 쪽을 요택으로 보고 있어요. 요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중국과 우리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당태종이 쳐들어올 때 이제 그 배치도인데, 요사지리지라는 책에 보면 요 나라의 선조들을 거란이라고 부르는데 본 선비족의 땅인 요택 가운데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택은 선비족이 살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훗날 선비족의 후예인 거란이 살던 곳이에요. 통상 한중 간의 경계로 당태종의 고구려 침략 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디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갈석산하고 똑같아. 갈석산을 밝히면 한중 간의 경계가 나오죠. 요택을 밝히면 한중 간의 경계가 나옵니다. 자,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흉내교열의 동호의 북쪽 일파를 선비라 그랬고 남쪽 일파를 오한이라 그랬는데 서진에서 파랑의 난이 벌어지니까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선비족들이. 근데 아예 들어가갖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모용부가 연으로 시작되는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우문, 그 다음에 걸복 뭐 이렇게 해서 나라들을 세웁니다. 중국에서 지멋대로 그려진 516국의 지도입니다. 근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질 수가 없죠. 서진으로 들어간 선비족들은 중국 한족의 융화가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문제 양전은 우문선비가 세운 북주의 외척이 돼갖고 수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방고조 이연도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수장은 선비족의 나라예요.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옛 땅에 남아있는 선비족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그 선비족의 후예들이 바로 거란족입니다. 이 거란이 요 나라예요. 이거랑 대치하는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말갈족의 후예는 여진족이 되고요. 이게 독고 천하라는 드라마인데 이 독고 가라가 이제 양견 수문제의 부인이 되고 독고 만타가 이연의 모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 조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죠, 둘이. 이 독고천하는 송가황조란 영화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송가황조 이거 아시죠? 송혜령, 송경영, 송민영 해가지고 공상이 손문 장개석 해가지고 천하를 쥐는 그런 건데 독고천하도 마찬가지예요.
독고시의 여자 셋이서 그 당시에 천하를 주름잡았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북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탁발선비예요. 탁발선비. 족장 탁발이가 대를 세우고 전진에 북연하게 패고 떠돌다가 후연의 무용수의 도움으로 강성에 졌다가 이제 후연을 멸망시키고 도읍을 평성으로 옮기고 칭제를 합니다. 화북을 통일하고 드디어 남북조 시대가 돌아오는데 5호 16국이라는 그 혼란의 시대를 나라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5호 16국에서 북조하고 남조에서 북조를 장악한 나라가 바로 북이죠. 좀 세다고 봐야죠. 아까 설명에 고구려라고 그랬는데 고구려는 아니고 고구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현이라는 모용선비가 만드는 나라 중에 전현이라고 있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용부는 요소 일대에 살던 부족입니다. 요소 일대. 그럼 대충 어딘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강단사학에서는 요소 그러면 저기 요하 그쪽으로, 요하 서쪽으로 알고 있고, 이덕희 씨는 저기 어디야, 난하 그쪽에서 못 태어나고 있고. 근데 요소는 백이숙제 무덤 있는 데가 요소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자주 나오니까 나오고. 그래서 그 모용 선비 중에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모용외입니다. 근데 모용외는 그 자기 자신 때는 나라를 못 만들고 모용황이, 아들 모용황이 계승해서 연왕을 지칭을 합니다. 연왕. 연나라 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용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 341년에 고구건제 12년인데 고구리를 침공해서 주태후하고 미천제 시신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가 연나라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야. 고구원왕이. 그 인질이 잡혀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완전히 제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당분간. 그 다음에 384년에 모용준이 계승해서 353년에 업으로 옮겨갑니다. 전진한테 항복하고 373년에 고구려가 유주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멸망을 하는데 여기서 연 땅이 어디냐? 연 땅 하면 연나라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예? 위만이죠, 위만. 연인, 위만, 연나라 사람 위만이 동으로 패수를 건너 망명을 하죠. 조선으로. 그래서 이 연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소군, 산서성 저 서남 쪽에 운성염지 있는데 거기 밑에 쪽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이 근처에서 생겨났던 중국의 나라들이 전부 연자를 써요. 연. 이 위만도 그렇고 모용선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태왕 비문에 395년 을미 5년의 기사가 있는데 이거 어디를 정벌하는 건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거란의 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전년의 잔당 퇴치 기사예요. 왜? 전년이 373년에 멸망을 하고 395년까지 잔당들이 거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사람은 다 여기 저쪽으로 갔지만 거기에 그 서민들은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에 잔당을 퇴치하는 기사입니다. 그 퇴치하는 기록이 영락 5년 비려가 계속 침범해 온 거예요. 이 비려가 바로 모형왕 전년의 후예들이죠. 잔당들. 이끌고 가서 파산, 부산을 토벌하고 염수 위에 이르러. 염수. 산서성 염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염지.
대부족 700명을 파하고 소말대를 얻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양평은 한서지리에서 찾으면 요동군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후성은 지금 후마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던 염지 근처에 있던 요소군에 있던 모용 선비들의 잔당을 관계투태하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6700영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 촌으로 해석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영은 대대단입니다. 중국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대단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600영이라 그러면 30만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니까 이 소말량 때를 얻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연땅이 맞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용성 조양시에 있는 모용왕 석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용성. 이게 저기 산서성 저기에 있던 게 저기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다 동북공정이에요. 용성은 한서지리지에 보면 요소군에 속한 유성입니다. 수경주에 보면 여기 모용왕이 유성의 북쪽에다가 용산지 남쪽에다가 복된 땅에다가 축성을 해서 용성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성을 용성현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 반면에 또 한서지리지 요소군에 보면 유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수산 제3합, 마수산 안시성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거의 뭐 멀지가 않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미천왕 시신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태후도 볼모로 붙잡히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중산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후연이 업으로 그 요소에 있다가 그 유성에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업으로 천도를 한다 그랬죠. 천도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천도하는 게 중산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도 뭐 중산국 갖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중산국은 북경 근처에 없어요.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한서지리지의 중산국이라는 설명에 보면 당현이 있습니다. 당현에 보면 요국이 있고 요산이 있는데 동북 망독에다. 동북 쪽에 망도하고 경기에 있다. 이런 뜻이죠. 망도연에 대한 설명에 보면 장안이 말하기를 요산 제북, 요모, 경도산 제남 이렇게 돼 있다. 요산 제북에 있고 요모, 도산 남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요임금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자기 엄마가 살던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묻힙니다. 그래서 요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서성 인분에 있는 요릉은 뭐냐? 가짜예요. 요임금 무덤 아니에요. 요임금 무덤 이게 진짜입니다. 요임금의 태어난 고향에 묻혔던 게. 그런데 요임금의 도읍이 산서성 인분이라고 했는데 당나라죠. 인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못 묻히고 여기 와서 묻힌 거 보면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왕자지를 뺏겼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묻히죠. 왕이 죽으면 자기 도읍 근처에 묻힙니다. 그런데 자기 도읍 근처에 못 묻히고 자기 고향에 와서 묻힌 걸로 봐서는 이건 순임금은 요임금한테 완전히 패한 거죠. 왕위를 찬탈당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중산이 이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대야택이라고 발해, 옛날에 발해라고 불렸죠. 거기에 견성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요임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견성현. 그래서 중산은 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업은 저기에 있고요. 업은 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위. 여기 위. 이게 바로 조조의 위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 북위의 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용선비하고 탁발선비하고 관련되는 지명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평성 낙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북위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택이라고 지금 뭐 해답을 하나 써놨죠. 근데 거기에 보면 빨간 걸로 심수하고 황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덕흥이 고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13명의 태수가 할애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대군이라고 있어요. 이 대군이 중국에서는 어디다 비정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북경이면은 이게 유주고 저쪽에 보면 산서성 대동시에다가 대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주 서쪽에다 지금 비정을 해놨죠. 그런데 이 대군을 한서지리에서 찾아보면 지명을 알 수 있는 그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쭉쭉 돼 있으면 이거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해석해갖고 전체를 찾을 수는 없어요. 한두 개, 두세 개, 뭐 그 정도 지명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동안양, 사고왈, 가민이 전하기를 오원은 안양에 있다. 그래서 앞에다 동을 붙였다. 그러니까 안양 동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원은 이 가장 중요한 관이 있죠. 자, 맨 앞에 저 오원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명을 찾는데 중요한 게 요 고가 있습니다. 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수를 얘기하겠습니다. 고수, 물. 요게 수경주 17편에 적혀 있습니다. 수경주 17장은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황하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동이족의 것을 관련된 물기를 갖다가 17장에다 다 묶어놨어요. 그 중에 고수가 있습니다. 그 고수가 있는 데가 바로 대군이고 그 다음에 안양이 있는 데가 대군이다 이 얘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양군 홍어현을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현을 지나고 로하가 된다 그러는데 상단기에 보면 로하를 뭐라 그러느냐? 탁장이다. 탁장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로성이라고 로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청장수, 탁장수가 그럽니다. 이게 어디 지역이냐? 산서성 동남부예요. 여기가 낙양이잖아요. 그래서 로는 탁장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수는 요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물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동식처럼 절로 가야 돼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다음에 함이라는 게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북위의 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평성이라고 안문군에 이제 평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군하고 안문군하고 대군하고 같이 움직이는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상곡하고 어양하고 같이 움직이듯이 안문군하고 대군하고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 안문군은 상당군 같은 병주에 속했고 대군은 유주에 속했습니다. 병주 옆에 유주가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성을 찾는데 북위가 맨 처음에 아까 평성에서 도읍을 했다가 낙양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 평성을 찾는데 이 하남군에 보면 평음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평성의 남쪽에 있다. 옛날에는 평음이라고 했다. 이런 한서지리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중국 고대지명 대사전인데 고성이 지금 하남 맹진현 동쪽에 있다. 삼국시대에 하음이라고 고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요게 이제 북위가 평성에서 산서성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했다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고구려에 있는 산사성에 있는 고구려는 어디로 가? 이게 바로 고구려를 지우기 위한 중국의 역사 왜곡이에요. 평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평음인데 평음이 평성 남쪽에 있는데 평음이 하음으로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평생이라고 써놨는데 맹진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그러면 북위의 강역은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위가 여기서 도읍을 했다 그러면 북위의 도읍은 여기서 멀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나와바디가 있는데 나와바디를 벗어나가고 도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선비족의 고향, 그 다음에 거란족의 고향이 요택이라고 그랬죠. 요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택. 여기 답을 하나 적어놨어요. 요택, 심수, 황하. 아, 요택이 여긴가 보다.